네, 안녕하세요. 시청자와 함께 돈 버는 코인 맛집입니다. 저는 사장 혜재고요. 오늘부터 차트 떠먹여주는 방송이라는 이름으로 교육 방송을 찍으려고 합니다. 저희가 스트리밍 방송을 시작한 지 이제 한 달 가까이 돼가는 것 같은데, 아마 많은 댓글이나 저희한테 문의를 주실 때 궁금한 점이 많으신 것 같아요. 특히 차트에 관해서. 그래서 앞으로는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실전에서 쓸 수 있는 다양한 매매 전략, 기법, 심리, 멘탈 관리 등을 좀 다뤄보려고 합니다, 따로. 그래도 이제 기존에 하던 방송은 계속 진행을 할 예정이고요. 쉽게 말해서 아마 투트랙으로 진행을 할 것 같습니다. 저희 직원 껄무가 하는 스트리밍 방송은 꾸준히 하면서 이제 현재 비트코인 차트의 흐름을 분석해 드릴 예정이고, 아마 껄무도 이제 스트리밍 방송 외에도 한 10분에서 15분짜리 분석만 따로 담은 녹화 영상을 올릴 예정이고, 저는 그와는 별개로 시청자들이 스스로 차트를 보는 방법, 다시 말해서 좀 낚시하는 법을 직접 익힐 수 있도록 그 방법들을 좀 공유를 해보려고 합니다. 우선 저는 뭐 대단한 차트 분석가나 애널리스트나 기술적 분석가 혹은 막 수백억 대의 부자는 아니지만, 적어도 제가 지난 몇 년간 공부하고 적용하고 지금도 벌고 있는 방식들을 좀 소개해서 다 같이 성장하고,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좀 시청자도 함께 돈 벌 수 있는 방송으로 콘텐츠를 마련해 봤습니다. 여튼 서두가 좀 길었는데 서두는 여기까지 하고 오늘부터 한번 방송을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첫 방송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딱 세 가지만 다루려고 하는데요.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차트 분석, 그게 대체 뭔지, 그거 하나랑, 또 한편으로 이제 차트 분석이나 기술적 분석에 대해서 굉장히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보는 시선들도 있잖아요. 어차피 대충 선 찍찍 그어놓고 나중에 했지 그랬지 하는 거 아니야? 라는 이러한 시선들에 대한 저의 견해나, 그리고 이 기술적 분석이 기본적으로 가지고 있는 전제나 철학, 이론적 근거들을 좀 소개를 해드리고요. 여기까지 끝내면 너무너무 괴로운 방송이기 때문에 마지막 세 번째로는 그래도 우리가 지금 당장 선을 찍찍 그어볼 수 있는 추세선에 대한 개괄적인 설명으로 첫 방송을 마치려고 합니다. 다음 첫 번째는 대체 기술적 분석, 차트 분석 하는데 그게 대체 뭐냐 라는 거를 좀 이해를 시켜 드리려면 이걸 좀 설명을 드려야 될 것 같아요. 크게 우리가 금융시장 혹은 선물시장을 분석할 때 분석하는 방식을 아주 크고 러프하게 나누면 두 가지로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는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기술적 분석이 있고, 다른 하나는 기본적 분석이 있습니다. 영미권에서 넘어왔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나누면은 위에 있는 단어는 테크니컬 어널리시스라는 단어에서 온 거고, 밑에는 펀더멘털 어널리시스에서 온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펀더멘털 어널리시스가 사실 훨씬 더 직관적으로 와닿으시는 분들이 많을 텐데요. 기본적 분석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이제 시장의 가격이 움직이는 흐름이 있잖아요. 소위 시장 움직임 혹은 가격 움직임이라고 하는데요. 이 가격 움직임을 일으키는 이 수요와 공급, 그러니까 가격 이전에 혹은 가격 이후에 이 가격을 둘러싸고 있는 수많은 요소들 있죠. 가령 우리가 뉴스에서 최근에 뭐 푸틴이 어쨌다느니 아니면 뭐 작년에 뭐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를 올렸다느니, 이러한 외부적인 요소들이 지금 현재의 시장에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우리는 이 외부적인 요소들을 먼저 공부해야 한다. 그냥 쉽게 말해 뉴스 본다 라고 설명을 드리면 쉬울 것 같아요. 그래서 기본적 분석은 아주 조금 어렵게 나아가면은 시장의 내재 가치라는 게 있고, 그것을 반영한 가격이라는 게 두 개가 구분이 됩니다. 그러니까 내재 가치라는 건 가령 우리가 지금 비트코인에 투자를 하고 있잖아요. 그럼 비트코인은 적어도 내가 생각했을 때 한 1억 원은 돼야 돼 라는 것이 이제 내재 가치, 그 안에 가지고 있는 가치고요. 실제 지금 거래되고 있는 가격은 아마 시장에 지금 한 35,000대에서 36,000대로 오가고 있는 이 가격이 제가 말씀드린 후자거든요. 그러면 지금 1억이라고 생각하는 사람 입장에서는 아직 1억도 안 된 비트코인 가격은 당연히 상승해야지 라고 하는 이러한 내재 가치와 시장 가치를 비교해서 보는 게 기본적 분석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대충 알겠죠? 기본적 분석은 대충 뭐 뉴스 본다,
그래서 정치적인 상황, 경제적인 상황, 뭐 무역 흐름 이런 것들을 지켜본다. 그걸 통해서 투자한다 라는 방식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펀더멘털 어널리시스라는 말 그대로 어떤 근본적인 가치들을 살피는 일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넘어가서 오늘의 주요 주제인 그럼 대체 기술적 분석, 테크널 어널리시스는 대체 뭐냐 라고 했을 때 앞에는 이 외부 상황을 둘러싼 것들을 봤다면 기술적 분석은 시장 움직임 혹은 가격 움직임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겁니다. 그러니까 차트에 그려져 있는 이 차트의 흐름 그 자체를 연구 대상으로 삼는 것을 기술적 분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까지 제가 아주 러프한 기술적 분석과 기본적 분석에 대한 정의를 말씀드렸다면, 그 다음은 아주 많이 비판하는 것들이 있죠. 야, 어차피 일론 머스크가 트위터 한 방 때리면 도지 가격 막 2배씩 뛰고, 갑자기 테슬라에서 결제 안 된다고 하니까 가격 떡락하고, 이거 어차피 기술적 분석이고 뭐고 필요 없는 거 아니야? 라는 말들. 사실 기술적 분석이 잘 안 통하는 영역들도 있습니다. 마치 사실 도지코인을 이전부터 알고 계셨던 분들은 아시겠지만, 사실 이 비트코인 시장 자체에서 알트 안에서도 시가총액도 굉장히 낮고, 사실 아무도 주목하지 않았던 장난스러운 코인에 불과했고,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시장 참여자들도 적었던 코인이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시장 참여자들이 적었던 코인에서는 마치 주가 조작을 하는 것처럼 누가 한마디 했을 때 그 시장이 영향을 크게 받기도 합니다. 이렇듯 기술적 분석이 잘 안 먹히는 시장은 보통 시장 참여자가 굉장히 적거나 세력들이 마음먹고 장난을 치는 영역에는 조금 덜 적용될 수는 있어요. 근데 지금 우리가 투자하고 있는 혹은 트레이딩하고 있는 이 시장, 그러니까 비트코인 전체 시장은 사실 한 세력, 두 세력, 어떤 한 기관이 좌지우지할 만큼의 작은 시장이 아니에요, 더 이상. 그러니까 이 시장 자체에 대한 기술적 분석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합리적인 생각이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두 번째로 말씀드릴 거를 짧게 요약하면, 그 기술적 분석이 대체 뭔지는 알겠는데 그 기술적 분석이 가지고 있는 철학이 뭐냐, 전제가 뭐냐, 이론적인 근거가 뭐냐라는 아주 기초적인 내용을 약간 설명드릴 건데요. 아주 짧게 할게요. 아주 짧게 하면 기술적 분석의 세 가지 전제 혹은 철학, 이론적 근거는 이렇습니다. 첫 번째는 기술적 분석만 남기고, 첫 번째는 시장 움직임은 혹은 가격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 두 번째는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세 번째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제가 처음에 이걸 뭐라고 했죠? 세 가지 전제, 철학, 이론적 근거라고 말씀드렸죠. 다시 말해서 반대로 말하면 이 세 가지 근거를 동의하지 않는다면 기술적 분석 따위는 공부할 필요가 없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세 가지 전제를 공유를 해야만 앞으로 제가 하는 교육방송이 유용하게 다가오실 거예요. 조금 더 구체적으로 좀 설명을 드릴게요. 첫 번째, 시장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한다라는 뜻은 뭐냐면, 앞서 말씀드린 이제 기본적 분석에 다양한 요소들이 있죠. 정치적, 경제적, 심리적 요소들, 이런 것들이 이미 차트에 그리고 가격에 이미 모두 다 반영되어 있다라는 전제가 기술적 분석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은 바로 이 가격 움직임에 대한 연구일 뿐이지 그 외부 상황에 대해서는 고려할 필요가 없다가 기술적 분석의 첫 시작이고요. 네, 그래서 첫 번째 이야기를 정리를 해보자면, 일론 머스크의 트위터를 비롯해서 미국의 금리 결정, 러시아와 관련된 최근 이슈들 모두 이미 가격에 반영되어 있다. 그러니 이 차트는 그러한 이슈들을 이미 다 담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오로지 이 차트에 집중하면 된다라는 게 기본 전제인데요. 사실 저도 그렇습니다. 저도 실제로 기술적 분석을 주로 트레이딩에 활용하는 사람으로서 기본적인 뉴스들은 당연히 경제 뉴스들을 챙겨보긴 하지만 정작 트레이딩을 할 때는 이 뉴스보다는 저의 차트 분석에 근간해서 진행을 합니다. 그러니 이 첫 번째, 시장의 움직임은 모든 것을 반영하고 있다라는 전제가 동의되어야 사실 기술적 분석을 좀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점을 먼저 말씀을 드리고요. 두 번째 같은 경우에는
가격 움직임은 추세를 이룬다.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건 이후에 우리가 배울 추세선이나 뭐 트렌드 라인 이런 것뿐만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가격은 기본적으로 어떤 특정한 추세를 따라간다라는 말을 이해해야 되는데요.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뉴턴의 제1법칙과 똑같습니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는 제1운동법칙과 똑같은데요. 움직이는 추세는 추세를 역행하기보다는 현재의 추세를 계속 유지하려는 경향이 있다라는 걸 먼저 이해를 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상승을 계속하고 있을 때는 이 상승 흐름을 유지하려는 힘이 하락이나 횡보하려는 힘보다 훨씬 더 세다라는 이 기본적인 전제를 공유를 못하면 사실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면 지금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되게 다양한 이론들이나 기법들이 있죠. 가령 뭐 엘리어트 파동 이론부터 시작해서 다양한 기법이나 뭐 분석들이 이 추세가 존재한다라는 전제 위에서 성립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추세가 애당초 존재하지 않는다면 우린 기술적 분석을 할 필요가 없어요. 아니면 불가능하겠죠. 그러니까 두 번째 전제는 현재 추세는 계속 유지되는 경향이 있다라는 말로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요. 굉장히 유사한 말처럼 보이지만 조금 다른 측면에서 마지막 세 번째는 역사는 스스로 반복된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 코인, 주식, 뭐 경제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인플루언서도 많아지는 상황에서 어떤 사람들은 종종 기술적 분석은 개나 줘라 라는 말을 하는 사람들도 있고, 아니면 제가 좋아하는 어떤 예능 캐릭터도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희화화해서 차트를 분석하기도 하죠.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그리고 또 어떤 유튜버들은 마치 자기가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오랫동안 공부한 척 하면서 줄 찍찍 그어놓고 이거 봐요 올랐죠 내렸죠 라는 방식으로 하는 경우들이 있어요. 근데 사실 저는 이거는 기술적 분석에 대한 제대로 이해가 되지 않은 사람들이 하는 행동이라고 생각해요. 한번 예를 들어 생각해 볼게요. 다우 이론이라고 들어보신 적 있죠? 아마 최초는 아니지만 거의 고전적인 차트 분석 방법 중 하나인데, 다우 이론이 약 1880년대쯤 나왔어요. 그러니까 1800년대 후반에 나온 이론인데, 그 다우 이론을 시작으로 수많은 이론들이 파생되었고, 그 중에 하나가 엘리어트 파동 이론이고, 지금 많이 쓰고 있는 RSI, 볼린저 밴드 이런 것들이 다 사실은 그 이론으로부터 시작된 거거든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180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기술적 분석의 이 지식들을, 그러니까 100년이 넘은 지식들을 그냥 이제 차트 보기 시작했거나 이제 트레이딩 하기 시작했거나 기껏해야 10년, 20년 한 사람들이 야, 그 지식 다 쓸모없어 라고 말하는 게 얼마나 오만한지 우리가 한 번에 알아들을 수 있죠. 이렇게 생각해보면. 그러니까 100여 년이 넘게 이어진 어떤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헤드 앤 숄더 패턴을 비롯한 삼각수렴 패턴이나 이런 각종 패턴들, 파동 이론들, 이런 것들은 여전히 현재에도 유효하다고 보는 것이 훨씬 더 합리적이에요. 100년이 넘은 지식을 적어도 반박을 하려면 그 정도의 연구나 그 정도의 어떤 결과물을 보여줘야지 그걸 납득할 수 있지, 오히려 100년이 된 지식 보고 입증하라는 건 공부를 안 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이 세 가지 전제를 시작으로 차트를 바라보자, 그것이 바로 기술적 분석이다 라는 시작점에서 이 말씀을 먼저 드렸고요. 한 가지 좀 여담을 덧붙이자면, 기술적 분석에도 굉장히 다양한 방식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왜 하필이면 어떤 시기에 어떤 방식이 더 유행하고 더 잘 먹히는 것처럼 보이냐? 실제로 그렇기도 합니다. 왜냐면 어떤 특정 시기에 굉장히 큰 세력이 그 방법을 선호하거나, 혹은 그 큰 세력의 의도를 파악하는 개미들과 같은 시장 참여자들이 어떤 특정 방법을 선호하게 되면 그 선호하는 방식이 차트에 잘 먹히기도 해요. 그래서 특정 방식이 더 잘 먹히는 시기가 존재하긴 하지만, 제가 앞으로 한 10번에 걸쳐 설명드린 이 다양한 전통적인 방식들은 절대 무효화되진 않습니다. 그러니까 이 전통적인 방식을 밑에 기반으로 깔아놓고 이제 새로운 기법들을 익혀가는 방식으로 기술적 분석을 공부하는 게 훨씬 좋고요. 그래서 지금까지는 첫 번째로는 이제 기술적 분석이 대체 뭐냐, 두 번째는 그 기술적 분석의 이론적 근거가 대체 뭐고 철학이 뭐냐 라는 것까지를
아주 개괄적인 설명을 드렸고요. 사실 여기까지는 뭐하러 그런 걸 설명해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도 많을 거예요. 근데 제가 익히 만나본 코린이들은 차트가 뭔지, 언제 사야 되는지, 저 지금 팔면 되나요? 이런 방식의 거래를 하는 경우가 훨씬 많았기 때문에 제가 처음 말씀드린 대로 이 고용 영상은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실전에 사용할 수 있는 것까지를 다루려고 하고 있기 때문에 우선 아주 기초적인 것부터 설명을 드렸고, 아마 지금도 기술적 분석을 굉장히 잘 활용하시는 분들조차도 사실 이 내용을 모르는 경우들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 같이 한번 다시 기초부터 다져간다는 생각으로 봐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조금 말이 빠르긴 했는데 다음 영상부터는 좀 말을 느리게 할게요. 사실 방금 저희 강아지가 의자의 실수로 부딪히는 바람에 낑낑거리느라 녹화를 한번 끊었다 가서 지금 제가 정신이 없거든요. 첫 영상인데 양해해 주시고요.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를 들어가기 전에 첫 번째, 두 번째를 요약하는 한마디를 좀 해보자면, 결국 우리가 볼 수 있는 건 어쩌면 차트예요. 여러분들이 아무리 뉴스를 본다고 하고 아무리 빠른 정보들을 입수한다고 하더라도 그 정보를 생산하고 재생산하는 기관이나 사람들보다 빨리 할 수 있을까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장 현실적으로 직접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건 이 차트 위에 펼쳐진 봉들과 그 가격 흐름이라는 걸 기억을 해주시면 기술적 분석이 필요하구나가 훨씬 납득이 될 거예요. 그래서 좀 정리를 해보면, 결국 이 차트는 이 시장에 참여하는 수많은 사람들과 기관들이 있잖아요. 그 시장 참여자들의 심리 상태를 읽어보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차트를 봐주시면 돼요. 그게 소위 이제 세력이라고 부르는, 혹은 기관들을 포함한 이런 거대한 자본들뿐만 아니라 우리 같은 개미 투자자가 어떤 식으로 지금 공포를 느끼고 있고 어떤 식의 탐욕을 가지고 있는지까지 확인할 수 있는 제일 중요하고 제일 근본적인 지표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그래서 세력들도 사실 어떤 작전을 구상할 때 이런 개미들의 심리를 파악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여기선 한번 털어내야지, 여기선 가격을 올렸다 떨어뜨려야지 라던가, 이럴 때 작전을 구상할 때 차트를 참고하고요. 개미들은 반대로 세력들의 이 의도를 파악해서 거기서 떨어지는 콩고물, 돈들을 먹기 위해서 우린 차트를 확인합니다. 그러면 아마 이 방송을 보시는 대부분의 분들, 99.999%는 저와 같은 개미일 테니, 우리는 이 세력의 의도를 어떻게 읽어내고 파악해서 1초라도 먼저 파악해서 돈을 조금이라도 벌어갈지, 이런 관점으로 차트 분석을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기술적 분석에 대한 개괄적 설명은 여기까지 하고요. 그래서 오늘 아주 짧게, 이것도 사실 추세선에 대한 아주 짧은 설명인데, 마지막 세 번째는 추세선, 트렌드라인이라고 하는 이 추세선에 대해 아주 개괄적으로만 살펴볼게요. 추세가 뭔지는 다들 아시죠? 추세는 특정한 방향으로 계속 유지되려는 성질을 나타낸 선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돼요. 이걸 쉽게 설명하면, 그냥 지금 상승하고 있는 이 폭이 있으면 저점과 저점과 저점을 이었을 때 이 상승 라인, 이게 현 추세 라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추세는 기본적으로 세 가지 분류가 가능합니다. 보통 두 가지라고 생각해서 생기는 문제들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사실은 세 가지죠. 상승, 하락, 그리고 횡보입니다. 사실 이 횡보를 까먹으면 차트를 분석할 때 굉장히 많은 것들을 놓치게 돼요. 어쨌든 추세의 세 가지 분류인 상승, 하락, 횡보가 있는데, 결국 이 세 가지, 현재 내가 서 있는 위치가 이 세 가지 중 어디에 있는지, 상승인지 하락인지 횡보 국면인지, 이걸 파악하는 게 사실 차트 분석의 시작입니다. 우리 많이 알고 있는 주식의 격언처럼 추세와 친구가 되어라, 혹은 추세에 편승하라 라는 말처럼, 추세는 어쩌면 이 금융시장 분석의 가장 기초가 되는 방식인데요. 자, 그럼 여기서부터 시작을 해서 아주 개괄적인 걸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이거는 현재 비트코인 차트고요. 바이낸스나 코인베이스 차트는 아니고 다양한 거래소들의 그 차트를 합쳐놓은 거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BTC USD의 인덱스 차트인데요.
이 인덱스 차트를 사용하는 이유는 이게 거의 10년 넘는 기간의 자료를 담고 있어요. 그러니까 뭐 가령 BTC USDT를 쳐서 우리가 제일 많이 보는 바이낸스 차트를 보면요, 바이낸스 차트 같은 경우에는 월봉 차트로 한번 봐볼게요. 보면 2018년 9월, 8월 달부터 밖에 없죠, 자료가. 그런데 이제 BTC USD에서 이 인덱스 차트로 들어가면요, 올타임 히스토리 인덱스라고 해서 언제부터 있냐면 2011년부터 있습니다. 그때 막 가격이 없는 것 같죠? 근데 이거 확대해서 보고 로그 차트로 보면 이때도 가격 변동 어마어마했습니다. 보이세요? 몇 프로야 이거 대체? 하여튼 이런 식으로 전체 큰 틀에 우리가 긴 자료를 보기 위해서 지금 이 차트를 선택했고, 이 차트에서 다시 돌아와서 추세를 설명하고 있었잖아요. 추세에 관해서 아주 간단한 것만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볼게요. 가장 최근의 추세를 보시면 눈으로 딱 보이는 추세가 3개, 4개 보이죠? 상승 한번 했다가 하락 한번 했다가 충분히 횡보한 다음에 다시 상승했다가 지금 하락한 이후에 여기를 지금 횡보 국면으로 꾸릴지 말지에 대한 결정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래서 이 중에서 아주 간단한 것만 한번 살펴볼게요. 오늘은 개괄이니까. 제가 미리 상승 추세선, 중요한 추세선으로 볼 수 있는 2가지를 그어놨어요. 오늘 딱 여러분들이 이해하고 가실 거는 딱 3가지 단어만 기억하시면 됩니다. 하나는 추세선, 2번째는 지지, 3번째는 저항. 아주 기초적인 건데 어떤 기법을 쓰는 차티스트들조차도 이것들을 가끔 까먹을 때가 있어서 이 기초로 다시 돌아가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첫 번째는 작년에 아주 코인 불장을 만들었었던, 전 국민의 코인 참여를 만들어냈던 이 대상승분 때의 차트를 한번 볼게요. 정확히는 21년도 작년 1월부터 작년 4월까지 계속됐던 이 상승분인데요. 보시면 이 추세선이 사실 그냥 찍찍찍 그은 게 아니고요. 보시면 3의 중요성이라는 말이 있어요. 3의 중요성은 그 존 머피의 금융시장의 기술적 분석에 나오는 챕터 중 하나인데요. 3의 중요성은 보통 어떤 추세선이나 지지저항선으로 신뢰성 있게, 신뢰 높게 보려면 적어도 3번의 터치는 발생해야 한다 라는 어떤 중요성을 강조한 파트인데요. 우리 아주 익숙한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헤드앤숄더 패턴 아시죠? 헤드앤숄더 패턴도 정확히 3개입니다. 봉이. 헤드앤숄더 패턴이 3개의 봉을 만들어낸 이후에 새로운 방향을 터뜨리는 이 방식도 그 3의 중요성의 하나의 예시이고요. 지금 제가 추세선을 그었던 근거 역시도 그 3의 중요성을 근거로 해서 최소한 어떤 방향이 결정된 이후에 그 방향을 지지해주는 방식이, 지지해주는 횟수가 적어도 3회 이상일 때 저는 추세선을 좀 유효하게 보는데요. 지금 여기서도 아마 추세선을 처음 긋다 보면 여러 번 수정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수정하는 게 당연한 거예요. 그러니까 수정하는 거를 두려워하시면 안 됩니다. 처음에는 아마 적어도 한 3월에서 3월 말까지는 이 추세선을 유효하게 봤을 거예요. 첫 번째 위에 있는 추세선, 상승 추세선이죠. 이때의 저점과 이때의 저점을 잇는 방식으로 상승 추세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추세선 유효하다가 언제 무효화되냐, 이 추세선을 깼다가 올라갔다가 하는 이 2번의 반복이 일어났을 때, 이 추세선은 더 이상 유효하지 않구나 라는 생각을 그때 하게 됩니다. 지금은 결과론적이긴 하지만 제가 처음에 그었던 이 추세선이 유효한 추세선이 되겠죠. 그럼 여기서 추세선을 설명드리고 싶었던 거는 우선 첫 번째 3의 중요성을 통해 추세선을 긋는 방식에 대해 설명을 드렸고요. 두 번째는 추세선의 역할을 설명드리려고 해요. 여기서 보시면 여기서 지지받고, 그러니까 여기서 시작했죠. 여기서 시작해서 쭉 상승분을 잇다가 하락할 때도 적어도 여기를 깨지 않고 다시 상승했고, 그리고 다시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다시 상승하다가 또 하락하더라도 여기서 지지를 받고, 상승하다가 깨졌을 때, 이때죠. 깨졌을 때 대폭락이 시작됩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라인을 정확히 파악하는 건 적어도 내가 역추세에 베팅을 함으로써 청산당하는 일은 없다의 시작인데요. 여기서 지지와 저항에 대한 역할을 조금 설명을 드리려고 해요. 그래서 보시면 첫 번째는 여기서 이 트렌드 라인이 계속 유효하다면 유효한 상태에서는 적어도 여기서는 반등이 나와줄 거다 라는 믿음들이 계속 형성이 됩니다. 그거는 추세 라인을 보는 모든 시장 참여자들, 그러니까 시장 참여자들이 심리가 유사하게 성립될 수밖에 없는 근거는 이 추세 라인이죠. 여기선 지지받지, 여기선 지지받지, 여기선 지지받지 라는 것들이 모였을 때 그 지지 라인이 충분하게 형성이 되고 단단하게 형성이 됩니다. 그 다음 문제는 그 추세 라인을 깼을 때 모두가 소위 패닉셀을 하게 됩니다. 더 이상 이 추세 라인을 지키지 못해? 그럼 나도 빨리 도망쳐야지 하는 시장 참여자들이 하나 둘 늘어날 때 우리는 이렇게 장대 음봉을 보게 되죠. 그 다음에 이 유사한 추세선이 최근에 있었죠. 최근에 대폭락, 4월 이후에 대폭락 이후에 이때부터 시작된 상승분이 쭉쭉 추세 라인을 지켜오다가 이때 깹니다. 이때 깨죠. 시작돼서 지지받고 내려와서 사실 얘도 이 추세 라인에 영향을 받은 겁니다. 이때 횡보해서 더 이상 하락하지 않았던 이유는 추세 라인이 가까워 오니 여기서 매수 받아볼 만한 하다 라는 시장 참여자들의 기대 심리로 매수 받은 사람들에 의해 상승이 한번 일어났다가 다시 하락하게 되죠. 문제는 이 추세 라인을 깼을 때입니다. 이 추세 라인이 깨졌을 때 한 번에 대단한 패닉셀이 나오기 시작했죠. 지금 이 4시간 봉이라서 봉 하나가 작아 보이는데 이때 퍼센트로만 볼게요. 거의 봉 하나가 30% 가까이의 급락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추세 라인의 중요성은 우리가 손절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 혹은 진입점을 어디에 잡아야 될지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추세 라인을 보자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설명드릴 거는 여기가 꾸준히 지지받아 왔던 곳이잖아요. 그 말은 여기가 뚫렸을 때는 이 지지가 저항으로 바뀌게 됩니다. 여기서 확인할 수 있죠. 우리가 꾸준히 지지받아 왔던 라인이 한번 뚫리고 나니 다시 재차 상승을 시도했을 때조차 반대로 하락을 만들어냈던 저항점으로 작용을 하게 됩니다. 자,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우리가 오늘 이해하고 딱 챙겨가야 될 단어 3가지는 추세, 지지, 저항인데요. 오늘은 아주 개괄적인 설명만 했고 비트코인 차트에서도 사실 4시간 봉을 기준으로 봤기 때문에 아주 세세하고 또 되게 다양한 사례를 보진 못했어요. 근데 이제 오늘 개괄 이후에는 이어지는 교육 영상에서는 이런 비트코인 차트에서 실제로 이 추세 라인을 어떤 식으로 형성해 왔는지, 그리고 그 추세 라인이 깨졌을 때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는지, 그리고 지지 저항 라인을 어떻게 찾아야 되는지 지금 당장 이렇게 하락분을 그리고 있을 때 우리는 추세 라인을 어떻게 파악하고 지지 저항을 거래에서 어떻게 활용할 수 있는지를 하나하나 살펴볼 예정이에요. 그리고 기본적으로 저희 방송을 보시는 분들은 비트코인 그리고 알트코인들을 거래하시는 분들이 대부분일 텐데, 그렇기 때문에 저는 비트코인 차트의 근 10년여간에서 발견할 수 있었던 사례들을 중심으로 이 개념들을 공부하려고 해요. 사실 기술적 분석은 한번 배워놓으면 주식시장이건 선물시장이건 해외선물이건 비트코인이건 다 적용되는 건 사실입니다. 근데 각 시장마다 조금 더 잘 먹히는 조금 더 잘 적용되는 기법들이 존재하기 나름이고, 그리고 패턴도 자주 등장하는 패턴이 각 시장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건 당연하겠죠. 시장 참여자들이 다르니까요. 그러니 우리는 코인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비트코인을 중심으로 과거 차트를 돌려보면서 이 개념 하나하나를 익혀가는 게 앞으로 우리가 실제로 거래할 때 도움이 되는 가장 직접적인 방식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제 교육 영상을 통해서는
아주 이런 개괄적인 이야기는 첫 영상에서 끝났다고 보시면 되고요. 실제로 차트가 어떻게 흘러갔는지, 갈 건지, 거기서 어떤 개념들이 실제로 사용되는지, 그리고 많이들 사용하시는 뭐 RSI, MACD 이런 것들의 장점 그리고 한계점 이런 것들도 한번 살펴보면서 실제 거래를 스스로 결정할 수 있게끔 되는 그 지경 경지까지 우리가 하나씩 새로 공부해 나갔으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은 첫 시간이라서 아주 개괄적인 이야기가 길어졌고 서두 같은 이야기가 길어졌는데요. 두 번째 시간부터는 훨씬 더 유익한 것들이 준비되어 있으니 앞으로도 많은 관심 부탁드리고 이 영상을 우연히 보셨다면 좋아요, 구독, 즐겨찾기, 알림 설정까지 모두 해주시고 또 동시에 사실 코인 맛집의 가장 주요 콘텐츠는 실시간 분석입니다. 그래서 스트리밍 방송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비트코인 차트가 어떻게 흘러가는지를 한번 참고해 보시고 본인의 거래에 활용해 보시기를 추천해 드립니다. 자, 오늘은 방송 여기까지 마치고요. 오늘도 성공적인 거래 있으시기를 기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